전화가 하나 드리륵 또 걸려와요. 공중전화로 견인차 네가 보내면 내가 차 실려보낼게. 네네네. 공짜로 써. 회차하고. 그래서 해체 작업을 이제 했어. 이제 실제로 욕심이 나갖고. 근데 찜찜한 게요, 승용차 안에서 아주 지독한 악취하고 비린내가 나요. 특별히 부탁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찜찜해요, 배차하기가. 그 내부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악취, 시신 썩는 냄새 비슷한 거예요. 이건 사건이다. 거기다가 이놈 그 돈 다 어디다 쓰냐, 유흥비로 다 썼어. 훔쳐먹고 다니겠죠 뭐. 그러니까 이놈이 에이 죽여버려야겠다. 채무 면탈 목적으로 살해를 결심한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콤부 샴푸입니다. 콤부 샴푸. 디자인부터 보시면 상당히 예뻐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실 겁니다. 회사 관계자분이 우리 사건 의뢰 찐팬이라고 하시는데요, 사건 의뢰에서 많이 기부도 하고 좋은 일 하는데 우리들도 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광고 의뢰를 한 겁니다. 자연 유래 성분이 96% 정도 되는 거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유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보습도 잘 되고 두피 건강 그리고 영양 공급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어떤 비건 인증까지 마친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샴푸는 무엇보다도요, 착한 소비, 그 다음에 착한 기부라는 캐치플레이즈를 통해서 NGO 단체 기아대책본부하고 캐주얼 팝 아티스트 호주 작가 같이 해서 판매금의 10%를 복지기관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쓸 수 있는 비자극성 콤보 샴푸, 두피 건강도 지키면서 착한 소비, 착한 기부 어떨까요? 모텔 여사장 살인 사건이에요. 모텔 여사장이요? 이 사건은 2006년 6월 23일입니다. 금요일 날인데요. 15시경입니다. 15시경에 3시. 부산 해운대 경찰서 한 지구대로 하나 신고가 들어와요. 신고가요? 그 신고자는 그 모텔을 같이 동업하는 여성분이 하나 있어요. 그 여성이 나랑 같이 동업하는 그 동생이 은행 간다고 나갔는데 지금 3일째 행적이 미안하다. 3일째?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전부 연락해봤어. 지인들 다 연락해봤다. 네. 근데 행적이 묘연하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이거 완전히 증발됐다, 이거. 나랑 동업하는 그 여동생이. 그러면서 이제 신고를 하니까 이건 당연히 깜짝 놀래죠. 부산 남부서 강력팀으로 이제 이게 가게 됩니다. 요 사건을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모 형사가 이제 그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밀어놓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또 나름대로 할 거고 또 이것도 할 거고 사건이 한두 개 아니니까 이제 받아놓고 그러고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그중에 전화가 하나 드리륵 또 걸려와요. 이 형사한테. 자기하고 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차 인테리어. 가게 사장이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와요. 그 내용인즉슨 어젯밤에 밤 11시경에 그동안 우리 가게에서 몇 번 와가지고 차 수리하던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는 뭐였냐면 번호판 없는 NF 소나타 승용차인데 그거 당신들 줄 테니까 폐차 처분하고 부속 같은 거 필요한 거 띄어서 파쇼. 이러면서 전화가 왔다. 견인차로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거 그렇게 하쇼. 그래서 해체 작업을 이제 했어. 이제 실제로 욕심이 나갖고. 근데 찜찜한 게요, 승용차 안에서 아주 지독한 악취하고 비린내가 나요. 동물이나 이런 썩은 거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명등을 켜고 좀 비춰보다 보니까 검정 방울 같은 게 몇 방울 뽕뽕뽕 떨어져 있는데 혹시 이게 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견인차로 보내준 사람이 차대는 안 봐도 지워달라고 그랬거든요.
차대 남바도 지워달라고 그러겠죠. 특별히 부탁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찜찜해요. 배차하기가. 더더군다나 이 NF 소나타가 아직 충분히 탈 정도로 새 차예요. 그때는 그렇죠. 멀쩡해요. 네. 아무래도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요러면서 형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범퍼는 좀 찌그러져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요. 네. 요거 뺑소니하고 완전 범죄하려고 배차 나한테 하라고 시킨 것 같아요. 뺑소니하고. 그러니까 뭐 최 형사님 한번 와서 보시죠. 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네. 그 요때까지만 해도 요거 뺑소니하고 이 차 배차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뺑반에다가 최 형사 얘기하고 자기는 형사 사건 해야 되니까 실종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예. 뺑반에다 얘기를 하고 뭐 끝내야지. 그러고 알았어요. 하여튼 내가 알아서 저 뺑반에다가 연락해서 가도록 할게요. 그러고 전화 끊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한 번은 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차는 이미 이제 외부는 다 뜯어냈어. 외부는 뜯어내고. NF 소나타 외부는 다 뜯어냈어. 네. 차체하고 이제 이 시트만 앙상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야. 네. 가니까 이 차입니다 그런 거야. 아닌 게 아니라 뒷좌석에 핏방울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자세히 들여봤더니 이 몇 방울 있어요. 네. 근데 경험상 그게 딱 형사 보면 알잖아. 이건 피가 말라서 굳은 형태 비슷한 거야. 뜨거운 거야. 특히 그 내부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악취, 시신 썩는 냄새 비슷한 거야. 감이 있었구나 형사가. 이건 변사 사건에서 흔히 맡았던 그 시신 부패 현상의 그 냄새야. 예, 맞아요. 형사도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뺑반에 주는 게 아니고 바로 과수팀에 전화합니다. 그 차를 남부경찰서 그 마당으로 가져가요. 그걸로 가져가서 과수팀이 정밀 분석을 해요. 차는 근데 외관이나 이런 데는 깨끗하게 세차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배차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뽀개는 차를 왜? 그것도 이게 최 형사가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역시 차는 앞뒤 다 난바판이 없어요. 네, 다 없고. 난바판이 없어요. 없고. 앞좌석 깔판 바닥에 흙먼지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흙먼지 그 토양을 일단 털어서 수집해요. 감정을 해야 되니까 토양을. 중요해요, 이거. 그다음에 뒷좌석을 봤더니 그 뒤에 상자가 올려져 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양주 같은 거 술병 뭐 양주, 소주, 맥주 이런 술병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그 상자 속에 들어있어요. 있었고.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그렇죠, 이상하게. 배차하는 사람이 그거 다 내려놓거든요. 그렇지 목지 왜 갖다 놓나. 밑에 이렇게 똥똑똑 떨어져 있는 검정 방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핏자국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흙먼지가 있고 흙먼지 족적도 좀 있어요. 그걸 다 이제 증거로 채취를 한 거예요. 또 보니까 시트 측면 쪽에 좌측편에 묽게 이게 묻은 피얼룩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닦으면서 그러니까 걸레 같은 걸 이용해서 닦은 흔적 같이 보였대요. 또 상자를 이렇게 이제 술 들어있는 상자를 들어올리니까 나뭇잎에 엉켜 있는 모발이 좀 있어요. 머리카락이. 그것도 수집했어요. 이상하네. 그거 이제 이왕 내친 김에 정밀 분석을 했더니 안전벨트 틈새에도 핏자국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요. 뺐더니. 그렇게 있고요. 트렁크를 보니까 트렁크 안에 빨간 플라스틱 통이 있는데 그 안에 이 번호판을 고정시키는 공인 나사 있죠. 나사.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그 나사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거 풀었다는 얘기죠. 그게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여성용 부츠하고 슬리퍼가 한 짝 있어요. 한 켤레. 그래서 이제 그 핏자국 같이 보이는 거를 면봉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누미놀 시험을 이제 뭘 찍기 전에 먼저 이제 어둡게 해놓고 누미놀 형광 반응을 먼저 보지. 그래서 형광 반응이 반짝반짝하면 그 피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찍어가지고 면봉으로 찍어가지고 감정 의뢰를 하지. 발광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있다. 특히 그 발광 루미놀 기법 사용했을 때 조수석 뒷좌석 출입문 틀, 그다음에 트렁크 턱 부분 이런 데에 쓸린 핏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쓸린 핏자국 옮기다가 이건 사건이다. 어찌됐건 이제 지방청 과학수사팀에 지원 요청을 해요. 요즘에는 그렇게 합니다. 부산청에 그래서 부산청 과수계장 등 5명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속하게 잘 이루어져. 잘했네. 다다다다. 일단 이 차대 남바가 있으면 차 주인 찾을 수 있어요. 이게 호적이잖아요. 그게 차 호적입니다. 딱 보니까 확인됐는데 그게 우와 여기서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서 툭 던져놨던 모텔을 운영하는 48살 먹은 A씨 차예요. 2006년 6월 20일
오후 3시 30분에 은행에 간다고 차를 끌고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 두절됐음 하는 가출 신고 내용이 딱 뜨는 거야. 차대 번호 조회를 했더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이 차를 폐차하라고 맡긴 놈이 범인이지. 그렇죠. 일단 우선으로. 아니 일단은 제일 용의자지. 유력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제보해준 인텔리어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누구야? 그랬더니 성은 K래 K. 이름은 땡땡이다. 30대 초반이래요. 30대 초반이고. 야 그럼 키는 175cm 정도 되고 호리호리하다. 은퇴 안경 썼다. 은퇴 안경 썼다. 곱슬머리를 뒤로 이렇게 넘겼다. 그러면 네가 가장 마지막에 그 사람 봤을 때 입고 있던 옷이 뭐야? 네. 군복 바지하고 밝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군복 바지. 요 정도까지 밝혔어요. 이 사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폐차 의뢰를 할 때 전화를 걸어왔잖아 사장한테. 전화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장 거를 역발신을 하는 거야. 그렇지. 찾아보는 거야. 예, 역추적을 해보는 거야. 이 경우는 그 사람 이 인테리어 사장한테 걸려온 전화번호도 파악을 하고 네. 동시에 지금 사망한 여성의 휴대폰을 통화내역 주회를 쭉 뽑아가지고 이 번호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교차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교차 분석에. 그죠? 예. 그래서 가출 여성 휴대폰 통화내역을 쫙 뽑아. 네. 그 다음에 여러 명 통화자 중에서 요 전화, 이 구가 걸로 저 구라고 그러네. K. 네. K라고 하는 친구하고 요게 연결이 되는지 여부를 조인이 되는지 매치가 되면 이거 유력하잖아. 네.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폐차를 그 의뢰했던 요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요 전화번호는 공교롭게 여성이에요. 32살 먹은 여성. 32살짜리 여성. 예, 32살 먹은 여성. 그래서 이 여성 집으로 갑니다 일단. 집으로 가니까 거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비원을 통해서 그 이 집 사람 어딨냐 이제 CCTV를 좀 보여달라. 이 여성이 나가는 거 이런 걸 파악하려고 CCTV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경비원이 보여줬는데 이 여자가 나간 게 6월 23일 날 11시 26분경에 불상의 남성하고 불상의 승용차를 타고 외출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혹시 공범일까? 이런 생각이 그럴 수 드는 있겠네요.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첩보가 접수가 됩니다. 렌터카에서 왔어요. 렌터카에서요? 어떤 렌터카인데 렌터카에서 대여점에서 우리가 차를 빌려줬다 반납을 받았는데요. 네. 다이너스티래. 다이너스티. 다이너스티에서 아우 악취가 엄청나요. 이러면서 경찰이 신고를 했어요. 차 안에서. 그랬더니 차량 내부에 그 VCD 케이스 위 그 종이 가방이 하나 있는데 종이 가방 이런 데서 이제 DNA 같은 게 좀 채취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정 의뢰를 좀 합니다. 폐차를 처음에 의뢰했던 차 있잖아요. 거기서 지문 안 나오고 장갑판만 나왔었거든요. 장갑판. 근데 그 장갑판도 뭐 이 사람들이 뜯느라고 묻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폐차 의뢰한 사람이 차 안에 있는 지문 전체를 다 지웠다고 봐야 돼. 다 지웠다고 봐야겠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나올 수 없지. 지문이. 나와야지. 이거는 명백히 범죄예요. 이거는 일부러 지운 거예요. 네. 아까 그런 데서 DNA 그 검출 의뢰했잖아요. 네, 맞아요. 요거하고 이제 그 없어진 가출했다고 신고돼 있는 이 여성의 DNA가 일치하면 이거는 범인이 살인이. 걔들 용의자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근데 대조군이 없잖아. 죽은 사람. 그 감정을 해봐야 뭐하냐고. 그런데 언니하고 부모가 살아계시잖아. 언니가 그래서 있었어요. 언니 거 그다음에 가출인의 아버지 거. 아버지랑. 이거 타액을 채취해가지고 DNA를 뽑아서 NF 소나타 거하고 다이너스티 거하고 같은 토양 성분이면 똑같이 볼 수 있죠. 아까. 그렇죠. 같은 거죠. 이게 범인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 성분인지 그 토양도 감정을 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차량 트렁크 양주 박스 운전석 뒤 안전벨트 트렁크 깔판에서 나온 DNA가 그 아버지 DNA하고 일치하니까 그 여성 맞고요. 다이너스티 그 이물질에서 DNA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여성이 자기 차에서 사망해갖고 실린 적도 있고 다이너스티 렌트한 그 차에도 실린 적이 있었던 거예요. NF 소나타 거하고 다이너스티 토양 성분을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불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안 맞고. 그러니까 바꿔서 유추하면 야외에서 살해당한 이후에 차로 옮겨졌다. 그치, 끌린 자국도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차 내에 비산 혈흔이 없는데 문턱에 쓸린 자국이 있다. 그러니까 실리고 이런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그렇죠? 낙엽하고 뒤에 엉킨 그 저 모발 같은 것도 볼 때는 굳어서 이거는 분명히 납치살인이에요.
야외에서 범행을 했다는 거고 야외에서 범행을 했다는 거는 야외는 인적이 드문 곳인데 거기를 선택했다는 얘기라면 이건 자연스럽게 그 장소까지 동행할 수 있었던 사람 아니겠느냐. 야외라면 인적이 드문 곳인데 왜 그곳까지 갔다면 자연스럽게 그 장소까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네. 이거 면식범 아닐까? 예. 그리고 차를 구태여 폐차하려고 하는 이유는 차가 발견되면 딱 내가 범인으로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차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 휴대폰 소유자는 이제 그 여성. 32세 여성. 이 여자의 통화 내역을 이제 역발신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했더니 남성이 하나 도출이 남자 하나 나와요. 남자가 하나 나와. 그 남자의 인적사항을 또 확인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사진을 뽑습니다. 사진을. 예. 그래서 그걸 들고 그 인테리어 사장한테 가요. 네. 요야 K 누구라는 게 얘야? 사람. 이거 맞아요. 어떻게 저였어요? 그러면 딱 추정하는 거는 둘이 도망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휴대폰에 대해서 실시간 위치 추적을 거는 거예요. 네. 예? 그랬더니 어디에 뜨냐면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위치가 성동구 옥수동 위치. 예. 찾아야 되는데 얘들이 방으로 둬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두 사람이 앵관계 갖고. 네. 그래서 이거는 여관이나 고시원이나 뭐 모텔 뭐 PC방 요런 데 만화방 이런 데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 같은 데 가서 이제 손님을 가장해서 계속 이제 수색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거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여성 휴대폰 여성의 주변 인물들도 수사를 경찰이 당연히 했겠죠. 했겠죠. 이 여자가 갈 만한 데가 어딘지 만나는 애인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미리 수사를 했겠죠. 그 과정에서 이 애인 이 여성의 친구를 형사들이 포섭을 잘했어요. 이거 왔어요. 저기요 걔가요 나한테 새벽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자가. 전화가 나한테 새벽에 걸려올래 받았더니 제보해준 친구의 휴대폰을 또 역발신 추적 가입자 정보를 확인했어요. 어디 그랬더니 B라는 남성이 나와요. B라는 남성이 나와요. B라는 31살 먹은 남성이 나와요. 그 사람이 서울 성동구 옥수동 땡땡 아파트에 사는 걸로 딱 떠. 그럼 이 아파트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로 쫓아간 거예요. 자 거기에 갔더니 그 K 누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덮친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딱 덮쳤어요. 없어요 그놈은. 아무도 애인만 있어요. 애인만. 그러니까 이 애인은 일단 체포하죠 경찰. 하여튼 공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어요. 서울 장충동 그 골목길로 유인을 했어요 경찰이. 왔는데 얼마나 주변을 경계하면서 왔겠습니까? 그렇죠. 형사들이 슥 다가가니까 눈치 까고 내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뒤지게 쫓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숨 넘어갈 정도까지 쫓아가서 겨우 잡았다고 그래요. 그 얘기도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몇 번을 자빠져 갖고 코 깨지고 막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잡았잖아요. 네, 그래도 하여튼 잡았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압수입니다. 처음에 너 죽였잖아. 네가 폐척을 해하고 막 네가 다 나왔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그 피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시신 찾는 거죠. 그렇죠. 시신 찾는 게 중요하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 K가 무슨 얘기냐 지금 나한테 누가 그러더냐? 나 몰라. 나 그 여자하고 다툼이 있었던 건 맞아. 다툼이 있었는데 나 죽이진 않았어. 그럼 만나서 헤어졌어. 가다가 누구한테 당한 모양이지. 그런데 이미 이 사건은 너무 수집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수집된 증거를 딱 들이댄 거죠. 더 이상 부인 못했어요. 이때 이놈이 자백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놈은 특이하게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람 죽여놓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급한 거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빨리 시신 찾아. 사체부터 찾아야죠. 시신대 그랬더니 사천에 남매장에 통영 바로 앞에요. 본인의 외삼촌 감나무밭이요. 외삼촌의 감나무밭. 거기에 시신이 묻혀 있어요. 그리고 조상산소가 바로 그 앞에 1m 거리예요. 막 깊이도 팠어요. 1m 18cm 팠어요. 깊이 팠네요. 하여튼 발굴을 해보니까요. 검은색 가방이 나왔습니다. 가방이에요? 가방에 보니까 시신 있고요. 차 커버도 들었고요. 가방 속에 있고. 쓰레기 봉지에 쌌어요. 그리고 청테이프로 감았어요. 부패가 굉장히 더뎌서 외형을 알아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단 바로 제대로 확인됐네요. 이거 그나마 좀 다행이죠. 시신 꺼내서 부검했더니 후두부에서 좌열창이 4군데 나와요. 후두부에서요? 뒤통수 때린 겁니다. 골절도 2군데나 되고요.
함몰골절도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웠고요. 머리 집중 공장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갈비뼈 다발성 중복골절 밟은 겁니다. 밟았네. 예. 그다음 전신의 피하 출혈.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살해하면서 마구 밟은 것 같습니다. 머리 때려가지고 완전히 박살 내놓고 잔인하다. 마구 밟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은 최종적으로 후두부 손상 및 과다 출혈. 아. 후두부 손상 뒤에. 머리를 그리고 이제 피 많이 흘려 들어가셨네요. 요 K 이호노은요 원래 그 의료기 판매 업체에서 근무를 해요. 아, 의료기 업체에서요. 네. 예. 그런데 네.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잘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질이 안 좋은 공급횡령 있구나. 나쁜 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무직이 된 거지 무직. 네. 그리고 이제 공급횡령하고 또 딴짓하고 댕기다 보니까 사기 같은 것도 저질러. 남돈도 먹고. 사기죄로 이제 수배 중인 놈이에요. 수배자입니다. 아, 수배자네. 그래서 이제 그 수배를 피해서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네. 여기저기 굴러댕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 놈이 하필이면 들어간 게 이게 손님도 이게 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이놈이 들어온 거예요. 아, 모텔로 들어온 거예요. 석 달 동안 장기 투숙한 거예요. 장이 투숙했네. 장기 투숙했어요. 네. 그런데 이 여성분도 이제 아마 혼자 사는 여성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매일같이 모텔만 보고 그 일상이 그냥 잠자고 뭐, 모텔 보고 예, 잠자고 맞아요. 그렇게 딴짓 못 하거든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 똑같아요.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 새끼 원래 사기꾼들의 특성이 뭐예요? 예. 이거 잘하잖아. 네, 말 잘하죠. 홀딱 넘어간 것 같아요. 사업 자금을 여기 4번에 걸쳐서 이 여자로부터 4,236만 원을 빼갔네. 차용을 했어요, 이놈이. 이 여자가 당연히 돈 내놓으라고 했겠죠. 예. 사업 빚독촉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놈이 갚을 저 능력은 절대 안 되잖아. 이 수배자인데 뭐. 거기다가 이놈 그 돈 다 어디다 쓰냐 유흥비로 다 쓰고 술 처먹고 다녔겠지 뭐. 술 다 처먹고. 예, 뻔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놈이 에이 죽여버려야겠다. 예. 채무 면탈 목적으로 살해를 결심한 거예요. 그날 결심하고 예, 이 피해 당연하- 여성한테 전화한 거예요. 예, 밖에서 예. 돈 준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해운대에 있는 카페로 불러내요. 그러고 이제 피해자는 자기 차 끌고 아까 NF 쏘놨다. 예, 예. 그리고 거기 도착한 네. 거죠. 거기 도착을 했어요. 차가 딱 도착하니까 이놈이 그 차 옆에 탄 거예요. 조수석에. 그래가지고 자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하자. 그 운전하라고 시켰으니 간 거예요. 네. 어디로 갔냐면 해운대구 넘어서 그 국립수산진흥원 주변에 한적한 골목길이 있대요. 네. 그 안쪽으로 계속 간 거예요. 그 유인을 한 거예요. 네.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한참 여자가 그 피해 여성이 운전하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하거든. 네. 그리고 으슥해지고 예. 왜 이런데 너 어떻게 알고 있냐? 네가 예. 이거 무섭다 이거. 네. 사람도 없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와 어디 커피숍이야? 그치. 내려가자 이러면서 이제 눈치채고 하는데 이놈이 잽싸게 키 빼버렸어요. 키 빼버린 거예요. 이거 현장 검증 그대로 한 겁니다. 예. 키를 잽싸게 빼고 예. 키 빼자마자 여자 이제 불안감 딱 느껴가지고 차 문 열고 내뛴 거죠. 예. 그 내뛰는 여자를 그냥 딱 잡아갖고 예. 발로 차서 그냥 쓰러뜨린 이후에 무자비하게 폭행한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응? 그리고 이제 돌로 예. 그 후두부를 아까 후두부 한 머리였잖아요. 구타해가지고 살해한 겁니다. 이거 뭐 영화에 나올 사람이. 예. 그리고는 그 휴대폰 뺏어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뒷좌석에 실었어요. 예. 그리고 가려다가 생각하니까 이 자식이 딱 생각해 보니까 가끔 그 낮 시간대라도 그 음주 단속이 거기 으슥한데 있는 거야. 그 생각이 딱 났어. 그래서 이제 트렁크로 옮기려고 꺼내는 바람에 그 아까 쓸린 자국이 있었잖아요. 문틀 같은데 그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막상 트렁크를 열으니까 그 안에 술 상자가 있어. 술 상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는 시신을 옮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뒷좌석으로 옮겨서 뒷좌석에 시신을 놓고 그 위에다가 트렁크에 있는 술 상자를 갖다 올려. 아 시즌에다가요. 바닥에 놓고 의자 위쪽으로 이렇게 수북하게 싼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로 어디로 갔냐면 이놈이 이제 편의점 가고 장갑 2개 산 겁니다. 쓰레기 봉투 그 2개를 양쪽에 이제 그 다음에 정테이프 사가지고 외진 곳으로 가서 주차하고 거기서 이제 얼굴에 비닐봉투 씌워요. 상하반 씌워가지고 결합하고 중간에 테이프로 칭칭 감고 그 다음에 트렁크로 그때 옮긴 거예요. 트렁크로 옮기고 셀프 주차장으로 가요. 셀프 세차장. 세차장 혼자 세차하는데. 네, 거기 가서 싹 세차하죠. 그러면서 요 자식이 그때 느낀 게 깔판 밑에 피 묻은 걸 그렇죠. 봤어. 그러니까 그 깔판은 드러내가지고 쓰레기 봉투 담아서 그 셀프 세차장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때 이놈이 간과한 게 그 핏방울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깔판 밑으로. 그게 이제
그 도화선이 된 거죠. 네. 안매장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사태 치워야 되니까. 안매장할 걸 결심하고 해운대구에 있는 렌트카에 가서 검정색 다이너스티를 임대한 겁니다. 아. 그래서 다이너스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트에서 또 검정색 가방도 구입하죠. 큰 거, 대형 옷가방. 그래서 다이너스티에다가 이제 싣고 가서 삽하고 곡괭이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8cm 땅 파고 시신 들어있는 가방 묶고 피해자 차를 이제 불을 지르려고 그랬어요. 원래 처음에는. 불을 지르려고 그랬는데 불 지르면 오히려 경찰이 와가지고 그거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차대 남바를 확인이 될 거 아니야. 남바 떼어놨어도. 그러면 곤란해지잖아 지가. 그래서 지가 옛날에 그 차 수리 거래했던 그 카센터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공중전화할 때는 차대 번호 지울 공구 갖고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차대 번호 지울 공구를 가져오라는 소리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깜박. 그래서 이놈이 휴대폰을 이해했어요. 그 휴대폰을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토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아까 토양이 불일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범행 현장은 기장군 송정동 소재 산길이에요. 거기서 죽였어요. 바로 위에. 그런데 아까 다이너스티에서 발견된 토양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 토양은 뭐였냐면 사천군 과수원 밭길 거예요. 그 감나무밭. 묻은데 이 새끼는 무기받았답니다. 오늘은 214회로 부산 모텔 여사장 살인 사건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